안녕하세요. LP라디오 17번째 방송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자료인데요. 아주 개인적이면서도 깊은 울림을 주는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네, 기대되네요. 바로 한 아버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진심을 담아 쓴 편지 일부예요. 이 편지를 쭉 관통하는 핵심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기세입니다. 아, 기세. 흥미로운 단어네요.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 딸에게 전하는 마음의 기세라는 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아버지가 딸의 눈높이에 맞춰서요, 이 기세가 뭔지 또 왜 중요한지를 아주 다정하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글이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편지에 담긴 통찰을 바탕으로 그 기세라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그 정체를 좀 파헤쳐 보고자 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보이지 않는 힘이 여러분의 일상과 성장에 어떤 영향을 가질 수 있을지 함께 탐색해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네, 편지를 보면요, 아버지는 기세를 그냥 단순히 어떤 기술이나 능력 이런 거랑은 좀 다른 차원이라고 설명을 해요. 다른 차원이요? 네,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자연스럽게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힘, 또 어떤 상황에서도 씩씩하게 나아가는 모습, 심지어 주변 사람들한테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그런 긍정적인 기운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 약간 에너지 같은 느낌이군요. 맞아요. 스포츠 경기 같은 거 볼 때 와, 저 선수 오늘 기세 장난 아닌데 이런 말 할 때 있잖아요. 네네, 있죠. 실력은 뭐 비슷한 것 같은데 유독 그날따라 플레이가 확 살아나고 팀 전체 분위기를 막 끌어올리는 그런 선수요. 아, 뭔지 알 것 같아요. 그 흐름을 타는 느낌? 네. 편지에서도 딸이 좋아하는 만화 주인공이 위기의 순간에 엄청난 에너지를 팍 발휘하는 장면에 빗대서 설명하기도 했죠. 뭐 그것과 비슷하다고. 여기서 흥미로운 지점은요, 아버지가 기세를 단순한 자신감이나 뭐 일시적인 감정 상태 그 이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에요. 아, 그 이상이라면요? 네, 편지의 맥락을 이렇게 따라가 보면 이게 마치 보이지 않는 어떤 파동처럼요, 상황의 전반적인 흐름에 영향을 주거나 주변 사람들 마음까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힘으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파동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딱 측정할 수 있는 실력 외에 이런 어떻게 보면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요소가 실제 결과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좀 생각해보게 만드는 대목이죠. 어쩌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분위기나 흐름을 탔다고 할 때 그 핵심일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분위기, 흐름, 정말 딱 맞는 표현 같아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이 기세를 마음속 슈퍼파워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속 슈퍼파워요? 재밌네요. 네, 우리가 평소에도 약간 농담처럼 야, 너 오늘 완전 밤새 공부할 기세다 라거나 편지에 나온 예시처럼 아빠가 오늘 밤새도록 너랑 놀아줄 기세네 이런 말 쓰잖아요. 아, 그렇죠, 쓰죠. 이런 일상적인 표현 속에 이미 기세가 가진 어떤 의지나 방향성, 그 잠재된 에너지를 우리가 어렴풋이 감지하고 있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일리 있네요. 그리고 이 마음속 슈퍼파워는 아주 흥미로운 데서 시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바로 상상력입니다. 상상력이요? 네, 마치 우리가 도화지에 그림 그리기 전에 머릿속으로 완성된 모습을 먼저 그려보는 것처럼요. 내가 원하는 목표나 이루고 싶은 상태가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그 행위 자체가 기세를 만들어내는 첫걸음이라는 거예요. 아, 단순히 바라는 걸 넘어서서 이미 된 것처럼 상상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는 이걸 해낼 능력이 충분해. 이렇게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확신을 심어주는 자기 대화. 이것도 중요하다고 같이 언급하고 있고요. 이 상상력과 긍정적 자기 대화의 힘, 이거 절대 가볍게 볼 수 없죠. 그런가요? 네, 심리학이나 뇌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우리 뇌는 생각보다 상상과 현실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서 아주 생생하게 상상하는 경험은 실제 경험이랑 비슷한 신경회로를 활성화시킨다고 해요. 그러니까 편지에서 아버지가 제안하는 것처럼 원하는 목표가 이루어진 모습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감정을 느끼는 연습, 이거는 실제로 목표 달성에 대한 믿음이나 동기부여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거죠. 와, 신기하네요. 그냥 생각만 하는 게 아닌 거군요. 그렇죠. 편지에서는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실천 방법까지 제시하는데요. 매일 아침이나 잠자리에 들기 전에 자기가 바라는 긍정적인 상황을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상상하면서 좋은 기분을 느껴보라는 거죠.
매일요? 네. 또 문득 불안하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이 스멀스멀 올라올 때 있잖아요. 아, 있죠. 자주 있죠. 그럴 때 의식적으로 아니야, 괜찮아, 나는 잘 해낼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생각으로 전환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라고 조언합니다. 생각 바꾸기 연습이군요. 네. 이게 단순한 긍정주의 이걸 넘어서서요. 자신한 생각이나 감정을 좀 주도적으로 관리하고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종의 인지적 훈련에 가까운 거죠. 인지적 훈련? 네. 이걸 꾸준히 실천하면 생각하는 습관 자체가 바뀌면서 실제로 세상을 보고 반응하는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마음속 슈퍼파워라는 말이 실감이 나는데요. 근데 상상하고 믿는 것만으로는 좀 부족하겠죠. 물론이죠. 편지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그 다음 단계로 꾸준한 실천의 중요성을 아주 힘주어 말합니다.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작은 행동이라도 매일 꾸준히 이어가는 것이 결국에는 누구도 함부로 꺾을 수 없는 그런 단단한 기세로 자라난다는 거예요. 작은 실천의 힘이군요. 네, 특히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넘어지고 실패하는 그 과정 자체를 기세를 쌓아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본다는 점이었어요. 실패를 과정으로 본다. 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툴툴 털고 일어나고 실수로부터 배우면서 다시 앞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경험이 기세의 자양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빠는 우리 딸이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걸 믿어. 충분히 잘 해낼 거라고 믿어. 이렇게 따뜻하게 격려하는 모습이 그려지는데 이런 지지와 믿음이 아이에게는 정말 얼마나 큰 용기를 줄까 싶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네요. 그 꾸준함과 실패를 대하는 태도에 대한 통찰. 이게 기세를 이해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핵심적인 부분이요? 네.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하고도 딱 맞닿아 있거든요. 자기 효능감이요? 들어본 것 같아요. 네. 작은 목표라도 스스로 설정하고 그걸 달성해내는 경험이 이렇게 반복되면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믿음이 점점 강해지거든요. 이 믿음이 바로 더 큰 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아하, 작은 성공이 쌓여서 큰 믿음이 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편지에서 말하는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고 실수하면 다시 배우는 태도. 이건 심리학 용어로는 회복 탄력성,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부릅니다. 회복 탄력성. 네, 어떤 좌절이나 실패를 겪었을 때 그냥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우고 성장해서 다시 원래 상태 혹은 더 나은 상태로 돌아오는 능력을 말해요. 오뚜기 같은 거네요. 맞아요. 이 회복 탄력성이야말로 한번 꺾인 듯 보였던 기세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꾸준히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만드는 중요한 심리적 자원인 거죠. 그렇군요. 결국 기세라는 건 한 번의 성공으로 딱 완성되는 게 아니라 수많은 작은 실천과 또 실패 극복의 과정 속에서 단련되고 유지되는 그런 역동적인 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동적인 힘. 꾸준한 실천과 회복 탄력성, 이 두 가지가 기세를 단단하게 만드는 두 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편지는 기세가 단순히 개인의 성공이나 성취, 여기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라고 말해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기세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하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관계 속에서의 기세라. 흥미로운데요? 네, 편지에 따르면요. 관계 속에서의 기세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롭게 잘 어울리면서도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고 주변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내면의 힘을 의미합니다. 조화와 중심 잡기네요. 맞아요. 여기서 아버지가 특별히 강조하는 지점이 있어요. 이게 절대 다른 사람을 막 찍어 누르거나 자신을 과시하려는 그런 오만한 힘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허세랑은 다르다. 네, 오히려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신뢰, 즉 진정한 자신감에 뿌리를 둔 아주 건강한 에너지라는 거죠. 진정한 자신감. 네, 자신에게 솔직하고 또 자신이 옳다고 믿는 가치를 소신 있게 말하고 행동할 때 억지로 꾸미지 않아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자연스럽게 힘이 실린다는 설명이 나와요. 마치 밀림의 왕인 사자가 굳이 막 포효하면서 위협하지 않아도 그 존재만으로 위엄과 당당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진정한 기세는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내면의 단단함에서 자연스럽게 드러난다는 비유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사자 비유 좋네요. 편지가 여기서 제시하는 진짜 기세와 가짜 기세, 그러니까 허세죠. 이 둘의 구분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요.
겉으로 막 강한 척하고 목소리 높이는 행동은요, 오히려 내면의 불안감이나 열등감을 감추기 위한 방어 기제일 수 있거든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하지만 편지에서 말하는 진정한 기세는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수용과 믿음, 즉 진정성, 어텐티시티에 기반합니다. 진정성. 네, 내가 누구인지 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알고 그것에 솔직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억지로 강해 보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런 진정성은 다른 사람에게 예측 가능성과 안정감을 줘서 자연스럽게 신뢰로 형성하게 만들고요. 이것이 곧 긍정적인 영향력, 즉 건강한 기세로 발현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와, 깊은데요? 진정성이 신뢰를 만들고 그게 기세로 이어지는군요. 그렇죠. 편지 후반부에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죠. 우리 딸이 생각하기에 기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 멋있다고 느껴져? 네, 맞아요. 그 질문 있었어요. 이 질문은 단순히 딸의 생각을 묻는 걸 넘어서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께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오, 어떤 질문인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세 있는 사람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가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떠오르시나요? 그 사람의 어떤 점이 여러분에게 저 사람 참 기세 있다 라고 느끼게 만드나요? 그리고 그 모습 속에서 여러분이 배우고 닮고 싶은 부분은 무엇일까요? 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데요. 네. 이 질문에 답을 찾아가는 과정 자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기세를 발견하고 키워나가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저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겠어요. 나 자신이 생각하는 기세 있는 사람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만으로도 뭔가 마음속에 새로운 동력이 생기는 기분이에요. 그렇죠. 편지는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 가면서요. 이 모든 기세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언급합니다. 바로 태도와 정신력인데요. 태도와 정신력. 네. 이것들이 마치 인생이라는 항의 방향을 결정하는 나침반과 같다고 비유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태도와 정신력으로 그 상황을 마주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겠죠. 중요한 비유네요. 나침반. 그렇죠. 편지에서는 자신감을 어떤 일을 성공적으로 해낼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려운 도전 앞에서 주저앉지 않고 용기를 내게 하고 또 힘든 과정을 겪을 때도 끈기 있게 나아가게 하는 원천이라고 설명하고요. 자신감의 정의가 명확하네요. 그리고 긍정적인 태도는 단순히 세상을 낙관적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문제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는지에 대한 마음가짐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단순히 긍정적인 것과는 다른 거군요. 네, 아쉽게도 편지 발췌 내용은 여기서 마무리되는데요. 아마도 이 긍정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 과정이나 결과에 어떤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더 설명하려 했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네, 아버지의 편지가 마지막으로 강조하는 이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 이게 앞에서 우리가 이야기 나눈 기세라는 개념을 완성하고 또 지속시키는 핵심 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핵심 동력이요? 네, 결국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기세라는 것은 단순히 한번 딱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지속되는 그런 고정된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계속 관리가 필요한 거군요. 그렇죠. 오히려 끊임없이 에너지를 공급해 주어야 하는 뭐랄까 살아있는 불꽃과 같다고 할까요? 그 불꽃을 꺼뜨리지 않고 계속 타오르게 하는 연료가 바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인 셈이죠. 불꽃과 연료라. 비유가 참 와닿네요. 네,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히거나 일이 좀 뜻대로 안 풀릴 때 있잖아요. 네, 많죠. 를 해결할 능력이 있어 라고 믿는 자신감, 그리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분명히 배울 점이 있을 거야, 혹은 분명히 다른 해결 방법이 존재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태도, 이게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걸 넘어섭니다. 넘어서서 어떤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태도는 실제로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들고요. 또 심리적인 압박감 속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언급했던 회복 탄력성을 강화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세를 잃지 않고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게 하는 근본적인 힘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편지가 말하는 기세는 상상력에서 시작해서 작은 실천으로 다져지고 관계 속에서 진정성으로 발현되며
궁극적으로는 자신감과 긍정적 태도라는 이 두 날개로 비상하는 역동적인 과정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와, 정말 기세라는 한 단어에 이렇게 깊고 다층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네요. 오늘 아버지의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기세가 단순한 파이팅고 뭐 타고난 성격 이런 게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강력한 에너지이자 긍정적인 상상과 믿음, 꾸준한 실천, 그리고 진정한 자신감과 긍정적인 태도가 결합되어 만들어지는 삶의 중요한 동력임을 확인했습니다. 맞습니다. 이 편지는 비록 아버지가 어린 딸에게 보내는 형식의 글이지만 그 안에 담긴 기세에 대한 통찰은 사실 나이나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지혜를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다. 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스스로의 가능성을 믿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한 걸음씩 꾸준히 나아가는 힘. 어쩌면 아버지가 딸에게 진짜 전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이 스스로 기세를 만들어가는 능력 그 자체가 아니었을까요? 스스로 기세를 만들어가는 능력. 정말 맞는 말씀 같아요. 여기서 다시 한번 중요한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아까 편지 속 아버지가 딸에게 물었던 것처럼 말이죠.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세 있는 사람은 어떤 모습인가요? 그리고 아마도 이게 더 중요한 질문일 텐데요.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는 그 소중한 기세의 불씨를 오늘 아주 조금이라도 더 키우기 위해 여러분은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요? 무엇을 해볼 수 있을까? 거창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아주 작은 상상,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여러분의 기세를 다시 한번 힘차게 타오르게 하는 시작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것이라 믿습니다. 네, 오늘 정말 좋은 이야기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의 기세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네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의 그때와 같아요. 평범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죠. 오늘도 바쁘게 움직여지는 시계와 우리의 꿈은 멀어서도 행복할 수 있어요.